세상 제일 모호한 게 꿈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내가 네. 어떻게 살고 싶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 뭐 하고 살고 싶지? 세상 이것처럼 매일 헷갈리는 게 없거든요. 그러니까 모호하고 추상적인 것은 내 것이 되기가 어려우니까 네. 그것들이 손으로 만져지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도록 네. 그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래에 가야 될 길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지도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 그려내고 과거처럼 선명하게. 그렇죠. 날마다 자주 들여다보고 그렇지. 그 들여다본 정보를 내 의식 속에 저장을 해두면 네. 언제든지 과거의 기억처럼 필요할 때 끄집어내서 쓸 수 있다. 네, 교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저 카메라 보시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에게 이제 첫 인사 좀 한번 해주세요. MKTV 가족 여러분 반갑습니다. 1페이지 꿈지도의 저자 류시천 교수입니다. 올 한 해 동안도 별처럼 빛나시기를 기원합니다. 이 책 있잖아요. 예, 이 자기개발책으로 이렇게 정확하게 이렇게 다 어떻게 목차를 잡고 이걸 쓰실 생각을 하셨지? 그걸 제일 먼저 뵙자마자 묻고 싶었어요. 어떻게 이 책을 쓰실 생각을 했고 왜 꿈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을 갖게 되셨는지. 사실은 이제 계기가 있었던 것은 2011년도에 제가 조선대학의 초대 리더십 센터장을 역임을 하게 됩니다. 아, 그러셨어요. 네, 그러면서 그 4년장 학생들, 가장 입학 성적이 우수했던 아이들을 케어하는 이제 그런 역할,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그 친구들을 만나면서 이제 상담할 기회가 많지 않았겠어요? 네, 네. 근데 그렇게 우수하고 똑똑한 아이들도 물어보면 꿈이 없는 아이들이 많고, 더 문제는 꿈이 있는 아이들 중에서도 네. 그 꿈을 어떻게 달성해야 되는지, 꿈에 어떻게 다가가야 되는지 네. 그런 것들을 정확하게 스스로 인지 못하는 이런 친구들을 많이 만났습니다. 그래서 내가 정보 디자인을 전공하고 있는데 정보 디자인의 기능 중에 하나가 꿈처럼, 꿈이라고 하는 단어처럼 네. 사람의 마음속에 모호하게 추상적으로 존재하는 이런 개념들을 시각적으로 실체화시키는 영역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전공하는 정보 디자인을 살려서 꿈에 다가가는 어떤 그런 로드맵을 만들어낼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거죠. 시각적으로 자신이 보고 예. 그것과 소통할 수 있게. 예. 굉장히 관심 있던 분야 중에 하나가 제가 또 뭐 손으로 하는 거 되게 좋아해서요. 예. 일러스트레이션에 관심이 많았어요. 예. 근데 그냥 컵 예쁘게 그리고 사과 예쁘게 그리고 그게 아니고 내가 생각하는 것들을 그려내고 싶었었거든요. 예. 그게 바로 정보 디자인이네요. 개념을 실체화시키는 것, 그러니까. 손에 만져지게끔. 그러니까 모호하고 추상적인 것은 내 것이 되기가 어려우니까 네. 그것들이 손으로 만져지는 어떤 느낌으로 다가오도록 네. 그렇게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 제일 모호한 게 꿈이거든요. 네, 맞습니다. 내가 네. 어떻게 살고 싶지? 나는 어떤 사람이지? 나 뭐 하고 살고 싶지? 세상 이것처럼 매일 헷갈리는 게 없거든요. 누구나 다 그런 것 같아요. 그런 것 같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본인이 생각한 대로 하나도 못 살고 있잖아요. 맞습니다. 네, 근데 본인이 원하는 걸 살아내기 이전에 그 이전 스텝이 내 머릿속에 있고 내 마음에 있는 걸 꺼내서 시각화해서 내가 나를 설득하는 작업. 이 작업이 저는 교수님이 만드신 이 라이프 로드맵 꿈지도라고 생각이 들어서. 아유, 너무 감사합니다. 네. 근데 딱 교수님이 써셔야 되는 책 맞네요. 자, 그러면은 먼저 그 얘기를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진짜 그리면 이 효과를 얘기해 주세요. 꿈을 그려냈을 때의 효과는 뭐예요? 거기에 제가 이제 그리기만 하면 꿈을 이루는 라이프 로드맵 이렇게 이제 구조물이 붙어져 있는데요. 먼저 드려야 될 말씀은 그리는 것의 그 중요성에 대한 부분을 좀 말씀을 드리고 싶네요. 네, 좋아요. 뇌 이야기를 좀 하면 좌뇌와 우뇌가 있잖아요. 좌뇌는 보통 이제 글자와 같은 텍스트 정보를 주로 처리하고 우뇌에서는 그림과 같은 이미지 정보를 처리를 합니다. 그런데 어떤 정보를 받아들이고 오랫동안 뇌에 담아두는 데 있어서는 좌뇌보다 우뇌의 영향이 훨씬 더 우수해요. 그래서 뇌과학자들은 좌뇌보다 우뇌가 이미지로 정보를 받아들이게 되면 100만 배 이상 효과가 있다고 보통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우뇌를 활용해서 기억 속에 저장하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특히 이미지 형태로. 정말로 그러면 그리기만 하면 꿈을 이룰 수 있는가? 좀 이따 꿈지도 이제 설명할 때 제가 준비한 소품이 있습니다. 그 효과성을. 그걸 보시면 조금 이해가 되실 것 같아요. 너무 궁금하거든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사실은 꿈의 영역이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그냥 내가 바라는 영역, 상상하는 영역,
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꿈을 현실로 만드는 법에 대해서 수없이 많은 책들이 많이 나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자기 꿈을 딱 자기를 설득할 만큼 이렇게 내놓는 거, 여기서부터 실패하는 거예요. 근데 교수님이 여기서 되게 특이한 거 하나를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이 시간에 대한 개념 말이에요. 공간의 차원이 있잖아요. 네. 3차원까지 있는데 저는 시간에도 차원이 있다고 생각을 해요. 과거라고 하는 차원, 네. 현재, 그리고 미래의 차원이 있습니다. 그래요. 근데 과거라고 하는 차원은 항상 기억이라고 하는 단어하고 맞닿아 있어요. 과거의 기억 속에 있는 정보들, 그런 이미지는 선명합니다. 네. 왜? 흔적을 남겨놨기 때문에. 네. 그런데 미래의 상상 속에 있는 그런 정보들은 흐릿하고 모호하고 뿌옇, 안개 뒤편에 있는 것처럼 느껴지잖아요. 근데 우리의 꿈은 이제 미래에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제가 어느 날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미래에 있는 상상이라고 하는 것을 과거의 기억처럼 네. 끄집어 내릴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그러면 선명해지지 않을까. 그래서 엉뚱한 상상을 하셨군요. 네, 그래서 제가 이제 생각한 것이 지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미래에 가야 될 길을, 미래를 예측할 수 있는 지도라고 하는 것을 내 스스로 그려내고, 과거처럼 선명하게. 그렇죠. 날마다 자주 들여다보고, 그렇지. 그 들여다본 정보를 내 의식 속에 저장을 해두면 네. 언제든지 과거의 기억처럼 필요할 때 끄집어내서 쓸 수 있다. 이게 미래 기억의 핵심 개념입니다. 이게 그 개념이 너무 좋았거든요. 왜냐면 우리가 미래 그럼 너무 모호해서 이걸 어떻게 확실한 방법으로 얘기할 수 있지 저도 되게 찾았었는데, 과거를 기억할 때 되게 뭐 어디서 뭐 했고 무슨 냄새였고 이렇게 기억하는 것처럼 미래 기억을 가지고 와서, 미래 기억이 말하자면 꿈이잖아요. 그죠? 가져와서 선명하게 할 수 있다면 정말 좋은 방법이네요. 감사합니다. 근데 교수님 먼저 그걸 보고 좀 더 얘기했으면 좋겠어요. 꿈지도요? 네, 꿈지도를 어떻게 하는지 다들 들으시면서 그래? 그러면 디자인적으로 정말 이렇게 선명하게 보여주는 꿈지도는 나도 그리고 싶은데 다들 새해 목표가 없는 사람은 없거든요. 어떻게 하지? 궁금하실 텐데 좀 보여주세요. 네. 먼저 이제 세 가지 개념을 이제 말씀을 잠깐 드리고 갈게요. 네네. 제가 책에 제안하는 이제 꿈지도를 이해하려면 처음에 시간에 대한 조감, 이런 개념을 좀 이해해야 돼요. 두 번째는 이제 도미노 에너지, 뭐 이런 개념이 있고, 세 번째 마지막에 이제 목표 가속화 효과라고 하는 개념이 있어요. 제가 준비한 소품이 있으니까 차례대로 하나씩 좀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가 이제 꿈지도를 말씀을 드릴 건데요. 첫 번째가 시간 조감에 대한 개념입니다. 영어로 타임 프로스펙티브라고 하는데, 조감이란 말은 이제 새의 시선으로 뭔가 바라본다는 이런 뜻인데, 자, 여기 큐브가 하나 있습니다. 미로 큐브입니다. 이렇게 입구가 있고 또 출구가 있는데, 위에서 보면 이렇게 미로처럼 생겼습니다. 가끔씩 이런 분들이 계십니다. 날마다 열심히 하루하루를 살게 되면 그러면 멋진 미래가 다가올 것이다, 이렇게 상상하는 분들이 있거든요. 단언컨대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왜요? 왜 그러냐면 개미가 하나 있는데, 자, 개미가 삶이라고 하는 이 큐브, 삶의 큐브라고 하는 공간 안으로 이렇게 들어간다고 했을 때 개미의 시선으로는 이 전체를 조망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미로 안에 들어가면 날마다 열심히 오른쪽으로 왼쪽으로 시행착오를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사람이랑 똑같네요. 그죠? 그래서 이런 벌레의 시선으로 바라보는 것을 이제 충관도라고 해요. 벌레 충자, 볼관자. 충관을 하게 되면 코앞에 내일만 보게 됩니다. 내일 내가 뭐 해야지, 다음 주에 뭐 해야지, 다음 달에 뭐 해야지. 그렇죠. 근데 동서양을 막론하고 삶에서 큰 성취를 이제 일궈낸 사람들은 그렇게 삶을 바라보지 않아요. 자기 미래를 멀리 내다봅니다. 10년 또는 20년씩. 그럼 이런 거죠. 그게 이제 시간을 조감하는 개념인데, 이렇게 새처럼 멀리 올라와서 자기가 앞으로 살아야 될 인생의 큰 그림을 한번 상상해 보는 겁니다. 위에 올라오면 여기에 미로에서 미로로 되어 있지만 어디가 출구이고 어디가 입구인지가 명확히 보이기 시작하죠. 그럼 삶에 대한 어느 정도 윤곽을 가지고 삶을 살아갈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성취를 일궈내고 싶다면 충관하지 말고 조감을 해야 된다. 자기 삶에 대해서 멀리 내다볼 줄 알아야 된다. 이게 첫 번째 개념입니다. 그러네. 교수님 있잖아요. 이 시각에 갖는 힘이 있네요. 한 방에 설명이 되네. 그러니까 교수님이 말씀하신 그 미래의 꿈 지도라고 하는 것이
지금 그러니까 요렇게 우리가 이걸 접근하는 거죠. 네. 아, 나 영어 해야지. 근데 왜 하는지도 몰라. 이걸 해서 뭐에다 쓸지도 몰라. 그러니까 맞습니다. 하다가 맨날 그만두는데 이걸 이 시선에서 보는 거죠. 내 인생 전체에 이것이 왜 필요하고 어디까지 가야 될지. 맞습니다. 그럼 이게 완전 달라지는 거잖아요. 그래서 그렇구나. 하루하루 열심히 살려고 하지 마시고 자기 10년, 20년 뒤에 미래를 보면서 거기에 맞춰서 내일 무엇을 하는 게 좋을지, 그쵸. 다음 달에 뭘 하는 게 좋을지 역으로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꿈지도에서 이제 두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도미노 에너지인데요. 자, 여기에 이 작은 블럭이 하나 있습니다. 이게 현재 나의 모습이고, 이게 나야. 20년 뒤에 나의 꿈입니다. 크고 화려하죠. 사람들이 이제 꿈을 성취하지 못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렇게 미래의 꿈과 현재 자신이 분리되어 있습니다. 시간 안에서. 이 시간의 길이는 한 20년 또는 사람에 따라 10년 또 30년 이렇게 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곳에 효과적으로 도달할 수 있는 에너지가 현재 나에게는 없는 거죠. 왜 그러냐면 너무 머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을 어떤 개념으로 생각을 했냐면 시간의 장벽이다. 20년이라고 하는 아주 거대한 시간이 있는데 그 시간을 극복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꿈을 달성하지 못한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하면 이 꿈에 다가갈 수 있을까 싶게, 그래서 제가 생각한 방법은 도미노를 만드는 것입니다. 도미노는 첫 번째 블럭이 쓰러지면 줄줄이 연쇄 반응을 일으켜서 마지막 블럭이 쓰러지잖아요. 그래서 꿈지도도 그런 개념입니다. 첫 번째 현재를 나타내는 블럭이 있고 최종 시점에 꿈을 나타내는 최종 블럭이 있는데, 현재와 꿈을 연결하기 위해서 중간에 거쳐가야 되는 중간 목표라고 하는 블럭들을 세워두는 겁니다. 그러면 현재 나는 부족하더라도 중간 블럭들이 도미노 에너지를 발생시켜서 자연스럽게 미래 꿈 블럭에 최종적으로 도달할 수 있게끔 한번 그렇게 해볼까요? 일반 도미노는 블럭의 크기가 똑같거든요. 맞아요. 근데 제가 만든 이 꿈 도미노는 처음에 처음에 있는 블럭은 아주 왜소하고 작습니다. 지금 이게 카메라에서 어떤 컬러로 보일지 모르지만 이게 다크 네이비입니다. 점점 이제 크기가 이렇게 커지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생각해 보면 현재 내가 아주 이것만을 쓰러뜨릴 수 있는 아주 적은 에너지만 있어도 궁극적으로 두 번째, 세 번째 이 블럭들이 최종 꿈까지 다가가는 개념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바로 20년이라고 하는 이런 거대한 시간의 장벽을 극복하기 위해서 도미노를 생각했고, 그래서 이것은 중간에 거쳐가야 되는 어떤 중간 목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한번 쓰러뜨려 보십시오. 오케이. 자, 에너지 한 달에 한 번씩 외국 저자와 한다. 뿡땅. 충분히 그렇게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이게 애한테나 50, 60 먹은 어른들한테나 이게 효과적이네, 시각적으로. 그러면 내가 여기에 대한 필요성을 확실히 느끼겠네요. 이걸 세워야 되는 것이고, 그러려면 제일 중요한 거 일단은 나라도 있어야 되는 거지. 우울하지 말고 맞습니다. 시작은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고 하나가 더 남았습니다. 목표 과속화 효과라고 하는 게 있는데, 목표 가속화. 영어로는 골 그라디언트 이펙트 뭐 이런 표현을 씁니다. 그걸 이해해야 제가 책에 제시한 꿈지도를 정확히 이제 이해하게 되는 겁니다. 그것도 설명해 주세요. 처음 현재 위치와 최종적인 자기 이제 목표 사이에 간격을 구해가는 방법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현재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는 작고 초라합니다. 미래에 한 12년 뒤쯤 생각해 볼게요. 12년 뒤에 나의 꿈은 멋있고 화려합니다. 그렇죠. 근데 이 중간 과정이 없으면 절대 꿈을 이룰 수 없죠. 왜 그러냐면 시간의 장벽이 있기 때문에 12년 동안 열정과 끈기를 지속한다는 게 대단히 어려우니까, 그래서 중간에 이제 아까 도미노 말씀을 드렸는데 도미노를 이제 만듭니다. 근데 도미노를 만드는 방법이 좀 이제 다릅니다. 현재나 12년 뒤, 자 12년 뒤에 우리 MKTV 이제 가족분들 중에 여성분들이 많으니까 제가 예시로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현재 40살 먹은 여성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앞으로 12년 뒤에 52살의 꿈이 뭐냐면 수공예 주얼리 샵을 시내에서 경영하는 것입니다. 직원도 한 2명 두고 근사하게 이렇게 샵을 운영하고 싶어요. 그게
52살 꿈이라고 해보겠습니다. 네. 그럼 처음에 해야 되는 일은 뭐냐면 40살과 52살의 중간이 되는 네. 그 지점에 거기에 목표를 먼저 놔야 됩니다. 중간 목표 하나를 놔라. 네. 여기는 그러면 46 되겠죠? 네. 12년의 중간이니까 6세 더하면 되니까. 그럼 이 목표는 무엇을 보고 정하냐면 네. 내가 52살에 시내 번화가에서 수공예 주얼리 샵을 경영을 하고 싶다. 네. 그러면 46에 무엇을 하는 게 가장 좋을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그럼 예컨대 이럴 수 있습니다. 네. 이때는 여성들이 많이 가는 의류 판매하는 매장이 있는데 고객들이 많다고 한다면 그쪽에 코너에 맞아요. 한쪽 부스를 마련해서 자그맣게 그렇죠. 자기가 디자인한 주얼리를 판매할 수 있을 그렇죠. 것입니다. 네. 그럼 46의 목표는 이제 그렇게 정하는 겁니다. 네. 이제 다시 또 이것과 이것의 가운데 부분에 네. 또 목표를 하나 놓습니다. 아하. 자, 그러면 여기는 40살, 46살. 그렇죠. 그럼 여기는 43이 되겠네요. 고시네요. 3년. 네, 네. 그러면 이때는 무엇을 보고 목표를 정해야 되냐면 네. 이제 이 꿈은 머릿속에서 지워도 됩니다.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 바로 내가 46에 샵에서 주얼리 샵 코너를 운영하려고 하는 목표가 있으니까 46에 이걸 달성하기 위해서 43에 무엇을 하는 게 가장 좋을지를 생각해 보는 겁니다. 네. 그러면 뭐 이럴 수 있겠네요. 43세는 기본적으로 자기 스스로 주얼리를 수공예로 만들어내야 되니까 수공예를 가르쳐주는 아카데미나 학원에서 전문가 자격증을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그쵸. 설정할 수 있습니다. 43세. 그렇죠. 그러면 이제 다시 또 43과 40의 중간에 또 하나 목표를 설정합니다. 자, 이 목표 설정할 때 네. 이거 필요 없겠죠? 그쵸. 꿈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또 이 목표도 신경 안 써도 됩니다. 네. 바로 43세에 네. 달성할 이 전문가 과정 자격증 취득이라고 그렇죠? 하는 이 목표만 생각하면서 이걸 설정하면 됩니다. 그럼 예를 들어서 주얼리 수공예 네? 초급 과정 마무리, 초급 과정 자격증 획득 이런 식으로 설정할 수 있겠네요. 그렇죠. 이제 다시 43이잖아요. 43과 40살 사이에 또 하나를 놓습니다. 네. 자, 이 목표는 이것만 보고 생각을 하면 됩니다. 그렇죠. 내가 초급 과정을 세공 기술을 이제 배워야 되는데 생각해 보니까 기술만 연마해 가지고는 안 되고 주얼리를 디자인하려면 스케치 능력이 필요합니다. 그러면 미술학원에 등록을 해서 몇 개월 동안 열심히 스케치 능력을 향상시키면 되겠다. 그렇게 이렇게 목표를 수립하면 됩니다. 그렇죠. 네. 자, 그러면 이제 보겠습니다. 대부분 사람들이 꿈을 성취하지 못하는 것이 뭐냐면 현재 자기 자신의 모습은 너무 초라합니다. 네. 보잘것이 없어요. 네. 근데 미래의 자기의 꿈과 목표는 크고 화려한 경우가 많다 보니까 그쵸. 자신감이 없는 겁니다. 근데 바로 이런 방법으로 이걸 이제 등비수열이라고 합니다. 네. 간격을 2분의 1씩 계속 줄여갔죠. 이런 방식으로 목표를 수립하게 되면 현재 위치에 나는 바로 6개월 또는 네. 7개월 뒤에 그렇죠. 이것만 보고 달려가면 됩니다. 훨씬 선명해지네. 지금은 꿈을 생각할 필요 없어요. 겁먹을 필요가 없는 거죠. 그렇죠. 나는 미술학원에 등록해서 6개월 동안 스케치만 열심히 배우면 됩니다. 그리고 이 목표가 수립되면 다음 주얼리 세공하는 기술 초급 과정에 등록해서 열심히 하고 다시 전문가 과정 이것이 목표가 수립이 되면 다시 그 다음 단계에 샵인샵 코너 운영하는 거. 자, 그러면 이제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 46에 내가 이 목표에 도달했는데 네. 이 목표와 이 꿈 사이의 간격도 6년이나 되는데 네. 6년 동안의 열정과 끈기를 지속한다는 게 쉽지 않잖아요. 이렇게 네. 질문할 수 있겠죠? 그러면 다시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다시 한 번 더 꿈지도를 그리면 되는 겁니다. 내가 가야 될 모든 길을 그런 식으로 네. 등분해 가면서 네. 그러면 길을 만들어 가네요. 네. 그러면 기존에 이제 사람들이 계획을 세우라고 하면 네. 제일 문제가 되는 게 뭐냐면 오늘을 기점으로 미래적으로 네. 계획을 세웁니다. 내일 뭐 할지, 일주일 뒤에 뭐 할지, 한 달 뒤에 뭐 할지, 네, 1년 뒤에 뭐 할지. 근데 제가 제안하는 꿈지도는 그 반대입니다. 네. 미래에서 그렇죠. 현재로 향하는 방향으로 그렇죠. 계획을 세워나가고 그걸 2분의 1씩 등분해가지고 목표를 수립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게 목표가 되게 정확해지는 거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예, 예. 우리가 여기서 시작하다 보면 딴 데로 가거든요.
딴 데로 가고 그리고 미리 이걸 딱 결정해 놓으니까 역산해서 들어오니까 시간이 얼만큼 걸릴지 또 어떤 노력을 해야 될지 또 여기서 한다 할지라도 방향을 잃지 않는 효과들도 있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근데 교수님 여기서 질문이 쪼갤수록 더 좋아요? 더 잘게 쪼갤수록 좋아요? 이제 사람에 따라 다른데 내가 추천하는 방법은 본인이 끈기가 있는 사람이면 첫 구간을 1년 정도 둬도 상관이 없는데 조금 다소 의지가 부족하다 그러면 6개월 또는 그것도 어려우면 3개월 정도까지로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쪼개서. 근데 너무 많이 쪼개는 건 안 좋아요. 접근 길게 못 들은 애들 있어요. 중간에 해약하는 애들. 그런 사람들은 3개월짜리 접근 있었으면 좋겠더라고.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게 현재 나와 꿈까지 다가가는 이 도미노 경로에서 중간에 목표가 7가지 이상이 되는 건 좋지 않습니다. 왜 그러냐면 인간의 뇌는 동시에 생각할 수 있는 정보의 양이 7가지 정도로 제한되어 있습니다. 끄집어낼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꿈지도는 그리고 나면 보고 확인하는 게 아니고 머릿속에 딱 이미지로 저장해서 언제든지 그걸 기억하고 있어야 되기 때문에 목표가 7가지 이상으로 벌어지는 것은 기억하는 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건 좋은 방법이 아니에요. 근데 대부분 제가 이제 특강도 여러 번 하고 또 워크숍도 이렇게 해봤는데 20대가 예를 들어서 한 50대 중반 정도의 꿈을 가지고 달려가는 경우에는 7가지 정도면 되고 지금 우리 김미경 TV의 이제 가족분들이라면 아마 40대 50대가 많으시잖아요. 그런 분들이면 4개 5개 정도의 중간 목표를 수립하면 충분할 거라고 봅니다. 교수님한테 왜 이렇게 배우고 싶은 게 많지? 큰일 났네? 보통 일 아니네? 와, 그렇구나. 아니, 진짜 이게 올해에는 사실 교수님도 이미 아시겠지만, 2030, 앞으로 10년 디지털 세상으로 완전 축이 변환된다고 생각해서 사람들이 자신의 어떤 라이프 플랜, 로드맵을 다시 그려야 되는 굉장히 중요한 시점이에요, 맞습니다. 사실. 되게 원년으로 보거든요. 올해 2021년을 코로나 이후에 1년은. 그래서 이 책이 정말 많은 분들에게 그 10년 로드맵을 내 꿈에 대해서 좀 그려 나가시는데 그것도 새로운 세상에서 살아나가는데 진짜 도움이 되는 책이네요. 감사합니다. 수명이 정말 길어지면서 어느 시점에 꿈을 꿔도 이상하지 않은 나이잖아요. 맞습니다. 꿈을 꾸건 65세의 꿈을 꾸건 그래서 저는 이 책을 읽고 나서 왜 은퇴 후에 내가 90까지 어떻게 살아야 되지? 어떤 목표를 가져야 되지? 되게 힘들으셨을 텐데 가지고 있는 재료를 좀 꾸려서 요 꿈지도 책을 읽고 여기다가 좀 이렇게 낀 거 넣어서 이렇게 지금 한번 내가 그려보고 한다면 너무 좋을 것 같은데 그림 솜씨 없는 사람들도 충분히 그릴 수 있게 잘 해놓으셨다고요. 맞습니다. 그게 생선만 이것만 그릴 줄 알면 돼 이거. PC본 다이어그램으로 제안을 했는데 가장 쉽고 간결한 방법인 PC본 다이어그램으로 꿈지도 그리는 방법을 제안을 한 것입니다. 근데 사실은 꿈이라고 하는 게 그렇더라고요. 저는 해보니까 내가 이렇게 58세 이렇게 이런 정도의 가치를 이루면서 사는 인간이 될지 몰랐는데 사실 꿈 덕분이었거든요. 내 안에 있는 내 꿈 덕분. 그런데 이게 그렇게 어렵잖아요. 꺼내서 보기가. 근데 교수님이 이게 진짜 정보 디자인, 정보 꿈이라는 것에 대한 오랫동안의 철학과 통찰 고민하시고 그리고 몸소 꿈을 갖고 한번 끌어와 보신 실력으로 지금쯤 딱 이렇게 또 이제 디자인적으로 시각적으로 딱 나타내는 이 꿈지도를 정확히 설명을 해주시니까 제가 한 지난 30년간 꿈에 대해서 잘 몰라서 모호해서 그냥 덮어뒀던 거 그래서 그냥 하루하루 열심히 살면 된다고 잘못 생각했던 걸 완전히 다시 휙 바꿔서 반성하고 다시 들여다볼 수 있게 해주신 되게 고마우신 분이네요.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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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주 뵀으면 좋겠는데. 자, 여러분 올 1년 이 책을 읽음으로 인해서 여러분이 지난 수십 년간 저처럼 지난 30년간 그냥 열심히 살면 되지 뭐 근데 뭔가 확실하지 않아 했던 모든 고민을 굉장히 오랫동안 수십 년 묵어왔던 고민 혹은 어떤 나이에서건 미래를 시작하시고 싶은 모든 분들에게 정말 올해 정말 중요한 책이 될 것 같습니다. 늘 말씀드렸다시피 되게 사람이 운이 좋으면 좋은 책이 얻어 걸리는데 이 책이라는 생각이 또 드네요. 자, 교수님 오늘 너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정말 강의도 너무 좋고요. 감사합니다. 교수님 이 책 갖고 우리가 댓글 이벤트를 해서 사인해 주시면 10분께 보내드리려고 지금 하거든요. 자,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1. 100페이지 꿈지도. 2. 5페이지 꿈지도.
3. 1페이지 꿈지도. 4. 2페이지 꿈지도. 너무 웃긴다 이거는. 자, 여러분 이 중에서 책 제목을 알아맞혀 주시는 분에게 제가 이 책을 10권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영상 보시고 좋으셨죠? 저도 몰랐는데요. 신사임당이 알려줬는데 좋아요를 꼭 눌러야 된대요. 저도 몰랐어요. 그래서 저 그 얘기 잘 안 했었거든요. 근데 좋아요, 구독 이거를 누르시면, 좋아요를 누르면 더 많은 분들에게 이 영상이 전해집니다. 영상 보시고 좋으셨으면, 교수님 강의도 너무 좋아했죠? 좋아요 많이 눌러주시고, 여러분 이 책 꼭 사서 보시고 여러분 꿈을 정말 앞으로 이제는 묵히지 말고 쫙 펼쳐가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수님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인스타그램에서 내 브랜드가 없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니까 이게 크질 못하는 거고. MKYU에서 네. 우리 노 대표님이 네. 제대로 우리를 가르쳐줬으면 좋겠다. 이렇게 뜻딱 말고. 좋아요. 12강, 하겠습니다. 가르쳐줬으면 좋습니다. 너무 좋겠다. 진짜? 네네. 와!